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북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이라는 제목으로 정치판을 혁명하고자 하는 부두관 사람 최옥성 목사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은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정직입니다. 정직이란 말은 들어만 봐도 기분이 좋습니다. 정직이라는 말은 들어만 봐도 마음이 설레고, 정직이란 말은 낱말만 들어도 왠지 기쁨이 샘솟습니다. 거짓에 난무한 정치판의 정직 정치는 아름다운 화초가 될 겁니다. 화초가 될 겁니다. 한마디로 아름다운 꽃이 될 겁니다. 오늘 저는 차기 대통령은, 먼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은 정직 정치를, 먼 정치를, 정직 정치를 올림픽처럼 해야 한다. 뭐처럼? 올림픽처럼 해야 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 하면 우리나라는 88 올림픽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88 올림픽은 우리 대한민국이 도약하는데 큰 기폭제가 된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88 올림픽을 그저 쉽게 가볍게 생각하지만은 그 88 올림픽의 폭발력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홍익사상 정직 정치를 전 세계 정상들을 초청해서 1년에 한 번씩 다짐대회를 체육관에서 하든지 한 번씩 축제로 1년에 한 번씩을 전 인류에 전파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88 올림픽의 개최 기한은 우리가 1988년 9월 17일에서부터 10월 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때 대회 규모는 159개국이고 8,391명이 참가했어요. 그러니까 역대에서도 가장 많이 참석한 올림픽이 놀랍게도 명예스러운 88 대한민국 올림픽입니다. 종합순위는 또 공교롭게도 소련 1등에서 소련 1등. 2등이 바로 동독이었어요. 동독. 참 신기하죠. 2등은 동독이었습니다. 3등이 미국이었어요. 4등이 우리 한국이었습니다. 올림픽 정신이라는 것은 스포츠 정신으로 심신을 향상시키고 문화와 국적 등 다양한 차이를 극복을 해서 우정, 연대감, 페어플레이 정신을 가지고 평화롭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 더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인류가 모여서 그걸 체육으로 우리가 서로 교류하고 교통하고 소통하는 축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한번 실현해보자. 정치는 늘 싸우니까, 그런 더러운 놈의 정치는 늘 싸우니까 정치 갖고는 안 돼. 그 썩을 놈의 정치 그동안의 사상 갖고는 절대 안 되니까 체육으로 우리 인류가 서로 하나 한번 돼보자. 그것이 바로 올림픽의 정신이에요. 그 말은 정치, 그동안의 정치판 가지고는 인류가 전쟁을 하면 전쟁을 싸우면 싸웠지, 평화가 서로 손잡고 서로 교류하고 그게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 이 정치가, 썩을 놈의 정치가. 그래서 보편적이라는 말은 누구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해되고 공감되고 수긍하는 것을
보편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좋은 취지와 목적은 있었지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실현에는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세력이 죽게 하면 살기로 싸워서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판을 만들려 그러고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판을 만들려 해가지고 두 세력으로 나눠져서 뭔 세계 우리 인류에게 평화가 오겠습니까? 썩을 놈은 정치지. 보편적 가치는 생명, 자유, 정직, 신뢰, 평화 이 5가지를 듭니다. 생명, 자유, 정직, 신뢰, 평화입니다. 평화. 기본적 가치로 우리가 무언가 실현을 해야 되니까 정치로는 안 돼요. 그동안 정치로는. 이제는 홍익사상 정직 정치만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홍익사상 정직 정치를 절대로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편적 가치는 여러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민주주의는 사실은 부익부, 빈익빈이 되기 쉽고 또는 개인주의가 되기 쉬워요. 공산주의는 자유가 없는 통제사회로 결국 독재 정부가 될 수밖에 없는 아주 못된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이야. 자유가 없는데 통제사회인데 뭔 그가 평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칼막스가 정신 빠진 놈이 여러분 다 들어요. 그 미친놈이라고 칼막스가. 물론 헤겔 철학에 의해서 그러니까 인본주의 사상이죠. 그래서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16세기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나오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1818년도에 태어난 칼막스의 이론. 그래서 엥겔스로 이제 정치화한 것은 레닌입니다. 레닌. 소비에트 연방 소련의 레닌이야. 그 다음에 스탈린. 스탈린 때에 이제 그 다음 중국의 목태통이가 이제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게 저렇게 돼서 이제 세계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두 세력으로 나눠져 가지고 냉전을 거듭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민주주의 가지고는 절대 인류가 보편적 가치를 실현할 수 없어요. 절대 안 돼. 이제는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닌 홍익사상 정직 정치로 인류의 평화를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정직 정치에 다짐의 날을 만들어서 다양한 문화도 만들고 전 세계인들을 끌어들여서 정치 축제를 1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따뜻한 그저 5월달이나 여왕의 계절 5월달쯤 그런 날짜를 정해서 5월 5일은 어린이날, 그 다음에 어버이날 5월 8일, 그 다음에 5월 10일 정도나 또는 5월 15일 정도나 15일은 스승의 날이니까 5월 10일 정도나 그렇게 해서 5월 달에 앞으로 연구해 가지고 전 세계가 정직 정치의 실현을 위해서 각국 정상들을 강사로 초청하고 또 각국
지성인들, 석박사들을 초청해서 인류를 행복하는 나라를 만들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는 정직 정치만 강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정직 정치만 알아주고 정직 정치만 칭찬하고 정직 정치 펼치는 자를 귀하게 생각하고 정직 정치 안 하는 사람은 악한 왕이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열왕기상 역대하 다 보세요. 다윗의 길을 쫓아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그 말은 정직 정치했다 그 말입니다. 홍익사상처럼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정직 정치만이 차세대 인류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민족주의 정신으로 치닫고 있고 실용주의 노선으로 미국부터 이렇게 치닫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언젠가는 인류가 자멸해야 될, 인류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결국은 전쟁을 한 번은 터져야 될, 그러면서 또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이제는 빨리 인류를 아우를 정치 사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 정치 사상의 열쇠가 바로 홍익사상 정직 정치예요. 그 정치 사상의 열쇠가 뭐라고요? 홍익사상 정직 정치예요. 그 정치 사상의 마스터키가 뭐라고요? 홍익사상 정직 정치입니다. 홍익사상 정직 정치는 가장 지고한 정치 철학이고 사상인 것입니다. 한국 것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 것이 최고란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것이 최고입니다, 최고. 이제는 형이하학적인 정치를 배제하고 형이상학적인 홍익사상 정직 정치에 눈을 떼야 됩니다. 형이하학적인 세상 정치를 짐승 정치라 그래요. 형이하학적인 인간 정치를 성경은 짐승 통치라 그래요. 언제까지 인류가 짐승 정치를 답습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인류가 짐승 통치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홍익사상 정직 정치에 이제는 전 인류가 지향해야 되겠습니다. 원래 왕이나 대통령의 자리는 신의 대리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신이 맡겨준 자리, 신이 부여해준 자리. 그래서 원래 정치는 인간 차원의 어떤 국민을 지배하는 그게 아니에요. 인간 차원의 국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고요. 인간 차원의 통치가 아니고 원래 정치는 인간을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남에게 무언가를 남에게 높이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 안 했습니까? 남을 섬기는 리더십이야. 우리 예수님의 바로 말씀입니다. 남을 섬기는 리더십의 정치가 홍익사상 정직정치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떠한 이념이나 사상이나 무엇으로 국민들을 억압하고 편가르고 아무쪼록 국민들을 속여서 거짓말하고, 이것은 절대 성경에서 말한 정치가 아니에요. 성경은 국민을 섬기는 정치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대신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정치는 신의 다스림을 대신하고 신의 통치를 대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참 정치는 신성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신성해야 돼요. 참 정치는 정직하면서 고귀해야 됩니다.
고귀해야 돼요. 고귀해야 돼. 참 정치는 그래서 참 정치는 기도로만 정직 정치 성경에 보면 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은 왕은 정치 다 안 했어요. 기도하는 왕만 정직 정치했다는 것이 성경의 답이에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그냥 깜빵에 내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냥 그런 몰상시간 공산주의 그렇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는요 신을 전혀 믿지 아니하고 유물주의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마음 안 들면 누구든 죽여버려 그냥. 저는 엊그저께 북한에서 내려온 그 상당히 수준 높은 사람의 유튜브를 듣고 너무나 슬펐습니다. 재판도 안 해보고 그냥 그 인간 말 한 자리면 그렇게 무참하게 죽인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 북한이다 북한. 북한 인권 있습니까? 중국 인권 있냐고요. 그러니까 중국 항상 인권만 나오면 중국에서 괴로운 거예요. 전번에 독일 수상이 안 그랬습니까? 인권을 좀 가진 나라가 되라. 중국 시진핑한테 안 그랬습니까? 프랑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 유럽에서 지금 중국이 인권을 똑바로 해라. 홍콩 문제도 그러면 안 된다. 그래 비통거 아닙니까? 공산주의가 그런 것이라고. 공산주의 선호하는 정신병 이거 빨리 고쳐야 됩니다. 민주 자유주의 국가에서 뭔 공산주의야. 그런 모질한 인간이 그냥 대학교 때 그렇게 배웠어도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홍익사상 정직 정치는 신의 관점인 도의 정치고 신의 차원인 도의 정치예요. 우리는 홍익사상 정직 정치로 정치의 참맛, 참 의미, 참 실체를 보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홍익사상 정직 정치를 왜 올림픽처럼 해야 되느냐?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 홍익사상 정직 정치를 올림픽처럼 할 이유는 홍익사상 정직 정치는 세계적으로 펼칠 정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들어요. 전 세계는 하나입니다. 하나. 인류는 하나예요. 인류는 한 혈통입니다. 한 혈통. 인류는 한 지체와 한 몸입니다. 인류는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 이걸 모르고 공산주의, 민주주의하고 자빠졌어요. 그냥. 이제는 홍익사상 정직 정치로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싸주는 성숙한 인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정치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눠져서 얼마나 인류에게 큰 피해를 줬습니까? 얼마나 우리 인류에게 고통을 줬습니까? 그것은 왜 그러느냐? 공산주의 사상은 인간의 이성, 사고에서 나온, 그러니까 철학이죠. 철학에서 나온 인간 사상이 바로 공산주의고, 민주주의는 저 아고라, 저 그리스에서 시작된 거예요. 아고라는 말은 모이다 그런 뜻이에요. 모이다, 모여들다, 그게 아고라예요. 거기에서 이제 모든 건 국민의 힘으로 이제 정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국민들이, 못된 국민들이 많으면 그 힘이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모세가 40일 금식기도하고 내려왔는데 국민들이 다 금송아지 만들어 섬기자고 난리 쳐가지고 아론이 금송아지 섬겼는데 그건 민주주의입니까? 아닙니다. 올바른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홍익사상 정직 정치가 바로 답인 것입니다. 홍익사상 정직 정치. 홍익사상 정직 정치는 우리나라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공유하고 향유하고 적용하고 같이 나눠야 될 정치 사상이
홍익사상 정직 정치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그렇지 않으면 3년에 한 번씩 올림픽과 월드컵을 약간 비켜서 우리나라에서 개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홍익사상 정직 정치를 올림픽처럼 왜 펼지 않느냐? 홍익사상 정직 정치는 인간을 이롭게 하는 정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을 이롭게 해. 사람은 어차피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사는 존재인데 그렇게 살면 자신도 언젠가는 속고 당하는 것이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겁니다. 거짓을 심어놓으면 결국 거짓이 나와요. 홍익사상 정직 정치로 정직운동을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심성이 좋아지게 되고 더 좋은 세상이 될 겁니다. 사람은 잔머리에 굴리고 그저 그냥 거짓되게 남 속이고 사는 것이 맞는 줄 아니에요. 전도서를 보면 하나님이 인생을 정직 정치하도록 지어놨는데 늘 사람은 거짓된 겉모술수, 야간 술을 쓴다는 술을 써. 이게 문제예요. 전도서 7장 29절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의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깨를 낸다는 것이에요. 정직한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고 참된 인생이고 보람된 인생이고 인생 잘 사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홍익사상 정직정치를 왜 올림픽처럼 펼지 않느냐? 홍익사상 정직정치가 우리 한민족의 자랑이요, 긍지요, 자존심이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명. 사실은 홍익사상 정직정치는 당군 왕검 때에 건국 이념으로 시작됐는데 홍익사상의 그 진위를 모르고 5천년 동안 묻혀 살았습니다. 홍익사상이 뭔지를 모르니까 인류를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뭐 이로운지를 모르니까 저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그 정직정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홍익사상 정직정치는 새시대 인류를 살릴 최고의 정치이고 홍익사상 정직정치는 새 세상의 인류를 살릴 최고의 정치예요. 홍익사상 정직정치는 우리나라 유산이고 보물이고 보배고 자산입니다. 이제는 홍익정치, 정직정치, 홍익사상 정직정치를 올림픽 수준으로 세계에 펼쳐야 돼요. 세계에 알리고 세계에 나눠주고 세계에 전파해야 했습니다. 저는 88 올림픽의 노래를 너무 들을 때마다 감동이 되어서 하늘 높이 솟는 불 우리들 가슴 고동치게 하네. 이제 모두 다 일어나 영원히 함께 가야 할 길 나서자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그러니까 어떤 분이 또 그 당시 문화부 장관 할 때 그런 편지가 왔다 안 그럽니까? 벽을 넘으면 도둑놈 아니냐.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는 손에 손잡고가 안 되는 거예요. 제3회 홍익사상 정직정치로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인류를 살려야 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민주주의 갖고도 안 되고 공산주의 갖고도 절대 안 돼. 둘이 계속 싸워야 돼. 이제는 제3회 홍익사상 정직정치로 전 인류를 아무쪼록 한마음으로 손잡고 살아갈 수 있는 지구촌이 돼야 되겠습니다. 구호 한번 외치고 서로 마치겠습니다. 자기는 홍익사상 정직정치를 펼칠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일어서자! 일어서자! 일어서자!